지난 주말 파리 올림픽이 시작되었죠. 이번 올림픽 여러 면에서 남다른데요. 완전히 개방된 대회라는 모토를 내걸고 하계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개막식이 전통적인 경기장을 벗어나 파리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센간과 파리 시내를 배경으로 다양하고 획기적인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프랑스 국기가 상징하는 자유, 평등, 박애의 역사와 문화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졌는데요. 물론 이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있더군요. 획기적이지만 산만하고 실수도 있었고 종교적으로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예술과 혁명의 도시답게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새롭고 혁신적인 모습이 인상적이더군요. 이번 올림픽은 역사상 또 처음인 게 있는데요. 바로 출전 선수의 남녀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대 50이라고 하네요. 최초의 근대 올림픽인 1896년 아테네 올림픽에선 여성 운동선수의 참가 자체가 금지되었었다고요? 100년 전 파리에서 열린 1924년 올림픽의 여성 참가자 비율은 5%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에 비하면 정말 큰 변화입니다. 올림픽의 아버지 피에르 드 쿠베르댕 남작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여성의 몫은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걸어주는 일이라고 했다죠. 쿠베르댕 남작이 이번 올림픽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올림픽의 큰 변화를 응원하며 이번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고요. 세상의 변화를 응원하는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존 출발합니다. 네, FM 93.5MHz 전주 FM 935 라디오 전존 67번째 방송이고요. 최성은입니다. 오늘 올림픽 이야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개막식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파리의 문화와 역사, 가치관을 담아내려는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시도 그리고 메시지가 흥미롭더군요. 특히 성평등과 여성에 주목한 퍼포먼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개막식 육막에서 여성의 힘을 이야기할 때 센강 곳곳에 숨겨져 있던 구조물에서 여성들의 황금빛 동상이 차례로 떠올랐는데요.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문 초안을 작성한 문학가이자 정치인 올랑프 드그주, 1922년 세계 여자 대회를 최초로 조직한 운동선수 알리스 밀리아트, 프랑스 소르본대에서 공부한 최초의 흑인 여성이자 저널리스트였던 플레트 나르달, 탐험가이자 식물학자로 세계 일주에 성공한 최초의 여성 잔느 바레, 글쓰기로 생계를 꾸린 최초의 여성 작가이자 철학자 크리스틴 드피장 등 다양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꾸며줬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역사상 가장 성평등에 가까워졌다고 하죠. 참가 선수 1만 1215명의 선수단 중 남녀 비율이 거의 50대 50이고요. 여성 출전 종목을 또 늘려가지고 육상, 복싱, 사이클 등 32개 정식 종목 가운데 28개 종목에 출전 남녀 선수 수가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 마라톤이 사상 처음으로 남자 마라톤보다 하루 늦게 열리며 올림픽의 대미를 장식한다는 점도 상징적입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아이를 동반한 선수들을 위해 선수촌에 어린이집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올림픽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올림픽은 성별뿐 아니라 인종까지 포용하고 있다죠. 친환경, 다양성, 성평등과 포용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보여주는 이번 올림픽, 성적을 떠나 우리 사회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의 개막식 대미를 차지했던 노래였죠. 사랑의 창가. 셀린 디온이 불렀는데요. 오늘은 에디트 피아프가 부른 사랑의 창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에디트 피아프 사랑의 창가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전주시의회 이국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통해서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고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가능하고요. 실시간으로 또 의견도 올리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 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제6회 전주 창업 경진대회 안내입니다. 오는 9월 2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릴 제6회 전주 창업 경진대회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전국 45세 이하 창업가이고요. 업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선발 인원은 7명이고요. 분야도 제한이 없습니다. 접수 기간은 8월 14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면 되고요.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 일자리 정책과 063-281-2656이나 오렌지 플래닛 전주센터 070-5184-5940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8월까지 여름방학을 맞아 전주 지역 아동센터 12곳 25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통합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통합 건강 증진 프로그램은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에 올바른 건강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동, 영양, 음주, 흡연 예방, 구강 건강 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 체험 등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보건소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건강한 식생활 지침과 식품 구성 영양 교육, 신체 발달을 돕기 위한 체조와 스트레칭, 음주가 인체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가상 음주 체험 등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흡연 예방을 위한 담배가 치아에 미치는 영향, 폐활량 체험, 간접 흡연 바로 알기 등의 교육도 함께 운영됩니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구강 검진을 통해 충치 및 잇몸병 유무 등의 구강 위생 상태를 확인한 후 치아 홈 메우기와 불소 도포, 스케일링 등 예방치료와 충치치료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 개인별 맞춤형 칫솔질 교습을 통해 올바른 구강 관리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아동센터는 전주시 보건소 063-281-6323 또는 덕진보건소 063-281-853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가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전주 도심 속 물놀이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전주 월드컵 광장에 2024년 한바탕 전주 여름철 물놀이장을 개장했는데요. 물놀이장 주요 시설은 조물 슬라이드, 대중형 슬라이드, 유수풀, 분수터널 등이며 운영 기간은 7월 26일에서 8월 18일까지고요. 휴장일은 월요일과 우천일입니다. 운영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운영이 되는데 10시에서 1시까지 1회차가 운영이 되고요. 오후 1시에서 2시까지는 점검 시간이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2회차가 운영됩니다. 이용 대상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과 동반 가족들의 하나고요. 개인용품은 필수로 지참을 하셔야 합니다.
전주 시민이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어야 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만 15세부터 65세 사이로 전주 시내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등입니다. 다만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20% 아래야 하고요. 상병수당은 하루 47,000원 수준으로 최대 150일까지 보장됩니다. 다만 다른 제도와 중복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 063-279-1220번에서 122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북대는 가람 이병기 청년시 문학상과 최명희 청년소설 문학상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8월 12일부터 8월 30일까지고요. 공모 분야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부분 각각 시와 단편 소설입니다. 시는 시조 포함 3편 이상이고요. 소설은 1편 이상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는 전북대 신문사 편집국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이상 다양한 커피와 맛있는 디저트 카페 브루잉 라운지 93에서 후원하는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소식이나 축하 그리고 다양한 행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연락 바라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2부 돌아오겠습니다.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네, 935 라디오 전주온 2부 만남의 시간입니다. 지역의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멋지고 의미있고 또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주시의회 이국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덕진동, 송천이동, 팔복동 출신 이국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또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얼마 전에 상반기가 끝났잖아요. 네, 네네. 2년 동안 의정 활동에 대한 소감을 조금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해 주실까요? 저희 상반기 첫 상임위는 도시건설위원회였습니다. 부위원장을 수행하게 되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에는 굵직굵직한 도시개발에 대한 사안들이 많았어요. 네네. 종합경기장터 개발 문제도 있었고 대안방직 문제도 있었고 하천 개발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현안 문제들을 안건 심의하고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 처리하고 재해 예방하고 이런 데 2년 동안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정신없이 보내셨던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하셨어요. 전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에 활동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가장 큰 사안 중에 하나가 종합경기장터 개발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다들 아시다시피 롯데쇼핑하고 진행하는 사업에 오래된 낡은 종합경기장을 철거하고 그곳에 전주 컨벤션센터와 호텔, 백화점 등 마이스 산업의 중심 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은 드디어 저희가 10여 년 만에 야구장 터를 철거하고 금년 말부터 종합경기장 터를 철거하기 시작하면서 네네. 이제는 드디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방직터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자광과 협의를 통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전주천, 삼천, 하천 개발이랄지 그다음에 전주시에서는 그동안 각종 개발을 제한하는 그런 제한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걸 완화하는 데 심의도 많이 하고 아무튼 앞으로 전주가 좀 더 발전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개발 이슈가 있었는데요. 사람들마다 좀 보는 관점도 좀 많이 다릅니다.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보존하고 유지하는 데 좀 중점을 두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좀 더
앞으로 뭐 나가기 위해서 크게 뭐 규제도 완화하고 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사실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은 전주시에서 너무 조급하게 일을 진행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떠한 사업을 할 때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네. 행정에서도 준비, 그만큼 시민들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런 준비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소통, 어떠한 각종 토론회, 설명회 등을 통해서 그 사안들의 문제점, 해결 방안들을 시민들과 공존하면서 서로 논의가 좀 필요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생략되고 단순화되면서 네네. 여러 가지 오해와 불평불만들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그런 역할을 뭐 언론도 있지만 의회에서도 또 많이 해주시고 하셔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12대 의회에서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들을 여러 차례 거치기도 했습니다. 네네. 또 거기에 또 시민분들도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회 의원 활동 중에 또 기본적인 것들이 기본 활동이 이게 조례도 만드는 그 입법 활동이잖아요. 전반기 중에 그 입법 활동 중에서 발의하신 조례 중에 좀 몇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일명 상가 쪼개기 방지 조례랄지 직장 내 갑질 조례 등 여러 가지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이 제가 작년 2월 15일 날 했던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있습니다. 네네.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21년도부터 그 병무청 일원과 전라중 일원의 도시 재개발 사업을 하는 곳에 상가를 쪼개기를 해서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 그 아파트 분양권을 분양받기 위해서 상가 쪼개기가 성행을 했었어요. 상가를 쪼갠다는 것은 주인이 하나의 그렇습니다. 상가인데 주인을 여러 한다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30평짜리 상가 하나였었던 것을 네네.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 5개로 쪼개는 이런 식으로 상가 쪼개기가 유행을 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외부 투기 세력들이 와서 그 아.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그 상가 쪼개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서 대표 발의해서 진행을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조례가 가장 뜻깊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그런 뭐 조례 활동을 하려면 뭐 시민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고 주민들하고도 소통도 많이 하실 텐데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주민분들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요. 네네. 다양한 사람들과 전문가 집단들하고 토론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의하고 저희 입법 정책관들하고도 세심한 토의하고요. 그리고 타 지역의 사례 그리고 법원 판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진행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뭐 국회의원들은 보좌관들이 좀 있어서 뭐 그런 자료도 조금 도움을 주고 하는데 시의회 의원님들은 이렇게 도와주는 보좌관이 없고 직접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가 다 직접 발로 뛰고요. 그 대신 의회에 입법정책관이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네. 그분들이 지금은 많이 보완이 좀 돼가지고 의원 2명에 한 분 정도 계시거든요. 보좌를 해주신 분들이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그분들하고 항상 소통하면서 네. 같이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어쨌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시민분들하고의 소통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2월에 그 4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의원님이 5분 발언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주시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민 의사 반영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런 5분 발언을 하셨던 어떤 배경은 잘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주시에서 진행한 사업 중에 시민들과의 소통 부재로 인해 실패한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 문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10여 년 전부터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백제대로변 공사를 하는 와중에 지역 주민분들, 상인분들과의 마찰
그다음에 교통 불편에 대한 시민 불편 사항 접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불과 며칠 만에 10년간 준비해 왔었던 것이 불과 며칠 만에 백지화되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하천 버드나무 벌목 문제가 네, 또 아주 하나가 큰 있습니다. 이슈였죠. 그거 같은 경우에도 지역 주민들이나 의회와도 전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버드나무 벌목을 진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남겨준 실패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앞으로는 전주시에서 어떠한 정책을 하더라도 의회와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얘기를 하고 하면 좋겠는데 물론 단체장이나 이런 뭐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 안에 성과를 내야 하기도 하지만 좀 오래 보면서 이렇게 소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에 요구를 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금년 가을부터 BRT 사업이 시작됩니다. 네, 기린대로변에 버스 중앙차로제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BRT 사업만큼은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시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서 시민 토론회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워크숍도 한 3번 정도. 워크숍도 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BRT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시민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앞으로 전주시 행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방향이 전주의 발전을 이끌어낼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뭐 그 의원님도 열심히 하시고 시민분들도 이렇게 시의회에 본회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온라인으로 또 생중계 되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또 저희 공동체 라디오에서도 많이 알리고 또 소통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번에 초선이시잖아요. 네네. 보통 이렇게 정치를 하시게 된 어떤 계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의원님은 어떤 계기가 있으셔서 이렇게 정치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2019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북대 구정문 앞에는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하보도가 전주 시내에 약 5군데 정도 있는데요. 모든 지하보도 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전북대 구정문만큼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그래서 없어요. 장애인협회에서 도움을 청해 왔어요. 지하보도가 있으니 다니기가 너무 불편하다. 150m 가는 거리를 지하보도가 없으니까 600m를 돌아와야 됩니다. 몸이 그렇죠. 불편하신 분들. 뺑 돌아와야 되죠. 네, 그래서 장애인협회하고 거기에 횡단보도를 하나 놓기 위해서 전주시 관계자들, 시청, 구청 쫓아다니고요. 경찰청까지 쫓아다니면서 진짜 발품을 많이 팔아봤었습니다. 네네.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거 하려면 뭔가 제가 힘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의 주변 분들이 지원을 좀 많이 해줘서 시의원에 도전을 하게 됐고 그 역할을 지금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정치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치는 나하고 좀 멀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은 조금 이렇게 깊게 들여다보면 내 일상하고 또 맞닿는 게 정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정치를 하시려면 저는 이제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주민들을 계속 만나야 되고 네네. 주민들하고 계속 일상적으로 소통도 해야 되고 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의원님들은 평소에 그런 주민분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시나요? 대부분 일단 행사 각 지역에 있는 각 단체 행사를 참여하면서 소통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모임들 불러주시는 모임들 가게 되고 각종 회의 자생단체나 단체장들 회의 있을 때 참석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시의원이 되니까요. 민원 쫓아다니다 보면 기존의
관계에 계신 분들 하셨던 분들하고 소원해지더라고요. 아, 그러겠네요. 네, 민원을 쫓아다니기도 바쁘니까. 하지만 언제든지 그분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언제든 연락 주시고 전화 주시면 달려가서 그분들하고 상담하고 그분들 속 시원하게 이야기 들어드릴 예정입니다. 네네. 항상 그 휴대폰 전화번호도 오픈되어 있고 뭐 밤늦게도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어디 가시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어렵습니다. 네. 어디를 가도 지역 주민들 눈치는 보이니까요. 네. 혹시라도 저희 없을 때 어떤 불행한 사고가 있지 않을까, 불편한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사실 다른 곳에 가 있더라도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네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휴가도 가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휴가도 어렵습니다. 네. 단일치기라도 고민 중입니다. 그만큼 뭐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늘 귀가 열려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지금 한 2년 넘게 하셨잖아요. 네네. 보시니까 어떠세요? 의원이 되신 다음에 보시니까 이 전주의 어떤 변화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시게 되셨나요? 전주는 그동안 고전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미를 살리기 위해서 보존 쪽에 역점을 뒀습니다. 네네. 이제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야 될 시기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화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네네. 그 대신 그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것은 행정도 마찬가지고 시민 의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변화를 위한 준비, 시민과의 대화,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전주의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행정력이 필요하고요. 그 중간에는 저희 의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1년에 회기가 공식적으로는 회기가 한 4번 정도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2달 빼고 10개월 동안 회기는 계속 이루어지고요. 네네. 그 빈 공간인 2달 동안 내에도 긴급한 상황에는 임시회를 거쳐서 각종 회의랄지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얼마 전에도 그 임시회의 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사안들도 점검하시고 또 현장도 방문하시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랬습니다. 네네. 지금 지역구가 덕진동, 팔복동, 송천 이동입니다. 특히 덕진동, 팔복동 같은 경우는 민원분들,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좀 소외되었다, 발전에 조금 소외됐다 이렇게 느끼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과거의 덕진동은 전주의 교육, 문화를 이끌어갔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역 그 상권들이나 이런 것들이 한옥마을과 신시가지로 이어지면서 약간 소외되고 팔복동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중심으로 해서 전주의 경제를 이끌었었던 곳인데요. 네네. 변화에 실패하면서 이제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산업단지의 변화 등을 이제 국비 사업 등을 많이 진행을 하면서 산업단지도 새롭게 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요. 덕진 팔복 같은 경우에도 그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건지산 등을 재개발하고 새 단장하면서 새롭게 발전하기 위한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팔복동이 뭐랄까요, 도시재생이나 또 젊은층, 청년층의 유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변화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2단계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팔복예술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예술가들 많이 목격하고 있고요. 제2팔복예술공장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주택 등을 많이 건설함으로써 청년들이 전주를 떠나지 않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뉴스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제2산업단지, 제3산업단지가 되겠는데요. 산업단지도 좀 그 국가 공모
네. 선정이 돼서 새롭게 지금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실 일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 지역구가 엄청 바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전반기는 도시건설위원회였지만 하반기가 되면 이렇게 바꾸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반기에는 뭐 복지환경위원회. 네네. 네네. 복지환경위원회를 특별하게 또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일단 장애인 부분, 그다음에 각종 공원, 이제 경로당 노인 부분, 어린이 부분, 지원책 등 여러 가지들을 관여하게 되는데요. 일단 안타까운 죽음들이 없는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 정책을 전주시에서 펼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싶은 마음에 복지환경위원회를 선택하고 됐고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 지역구에는 덕진공원, 건지산, 백석저수지 등이 있는데요. 그리고 네네. 전주시에는 또 다른 완산칠봉 같은 전주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 공간들이 있습니다. 전주천, 삼천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이러한 공간들이 실제로 자연 생태계와 인간의 욕구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바른 문화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네네. 복지환경위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시는 복지 쪽도 있고 환경도 있는데 남은 그 하반기에는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시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 환경 쪽에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주천 삼천의 난개발 우려에 대해서도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네. 일단 전주의 하천 관리, 노후된 하천들, 그다음에 뭐 건산천, 노송천 등 지금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하천들도 지방 하천들도 좀 관리도 좀 하고 그리고 건지산 그리고 학산, 완산칠봉 등 전주 도심에 있는 산들을 네네. 좀 자연 환경을 잘 지켜가고 보존하면서 시민들의 삶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여러 가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살기 좋은 도시는 뭐 그렇더라고요. 저도 뭐 경험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면 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좋은 인프라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도시에 있는 하천 그리고 도시에 있는 공원들, 산들 이런 것들이 잘 보존되고 또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되는 도시가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더라고요. 네, 과거에는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여건이 역세권이었습니다. 네네. 버스 정류장 서울 같은 경우 지하철역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중요하게 됐는데요. 요즘은 새롭게 숲세권이 숲세권이요? 네,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숲과 자연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사실 인간 건강을 위한 우리 인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뭐 제가 사전에 이렇게 질문 드린 거는 아닌데 그 환경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요즘에 이제 전주의 도시공원의 규제가 완화되는 이런 네네. 추세가 있는데 네네. 잘 좀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뭔가 시도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전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보전 쪽에서 이제는 개발 쪽으로 모든 사업들이 좀 바꿔가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네. 그 부분들은 저희 시 행정이나 저희 의회에서도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건 좀 필요하고요. 이게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하는 것이 저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는 도시건설, 하반기 복지환경에서 네, 맞습니다. 약간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복지환경으로 가게 된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고요. 그 앞으로 뭐 정치 이번만 하시고 그만 하실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쭉 정치를 하실 건데 앞으로 어떻게 정치인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떻게 잡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정치인으로서의 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왜 시작을 하게 됐는지는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확한 초심을 잃지 않는 정치인이 되도록
할 네. 계획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 가까운 지인들에게는 이 이야기들을 항상 합니다. 내가 흔들리면 너희들이 나를 제지해달라고. 저는 초심을 잃지 않는 정치인으로서 여러분들과 시민들의 기억 속에 남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네. 덕진동, 팔복동, 송천 이동 주민분들 이국 의원님 초심을 혹시나 잊어버리시면 네네. 네, 잃어버리시면 또 전화해서 그때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전화도 하고 네. 얘기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너 왜 변했어? 라고 따끔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앞으로 그런 정치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시민분들한테 조금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전주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 발전을 저희는 행정과 의회와 시민이 함께 노력하는 결과물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의 잘하는 것은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잘못했다는 것은 확실히 질책해 주시면서 저희 전주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뛸 수 있는 우리 새 집합체가 하나 되어 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덕진동, 팔복동, 송천 이동 이국 의원님 응원해 주시고요. 또 주민분들이 언제나 열려 있다고 하니까 또 전화 주셔서 또 소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그 시민분들하고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이렇게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그 행복해져라라고 그 노래를 추천해 주셨어요. 두 곡 신청해 주셨는데 전부 다 행복이 이렇게 노랫말에 있더라고요. 뭐 특별하게 이렇게 추천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싶은 게 저의 초심입니다. 네. 누구나 소외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한 작은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올해 모두 행복해져라 노래 들으면서 오늘 나와주신 전주시 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덕진동, 팔복동, 송천 이동 이국 의원님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네.